한양 도성 안 어느 대감댁 부엌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종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지 출신이라 천대받으며 말없이 일만 하던 그녀. 연실. 어느 날 큰 제사에 조정의 고관이 찾아왔습니다. 상을 차리던 연실이 무심코 자장가를 흥얼거리자 고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노래는 손에 든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실이 황급히 넘어지며 옷깃이 찢어졌고 왼쪽 갈비 아래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고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를 당장 가까이 데려오라. 대감마님, 천한 종년일 뿐이옵니다. 대감댁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여종, 연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설아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도성 안 어느 고을에 조정에서 힘을 쓰는 대사원 벼슬아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백리의 이름을 지켜온 그 집안에 오랜 기다림 끝에 첫 딸이 태어났지요. 온 집안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랑채에선 술상이 벌어지고 안채에선 여인들이 축하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기의 베넷 이름은 연실로 지어졌습니다. 맑고 고운 구슬처럼 자라라는 뜻이었지요. 산파는 아기를 받아 씻기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님, 아기씨 왼쪽 갈비 아래에 작은 붉은 점이 있어옵니다. 안주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혈점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표식처럼 여겨지는 것이었지요. 집안 어른은 대장장이를 불러 옥으로 작은 놀이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매듭 장식이 정교하게 새겨진 그 놀이개를 아기 몸에 달아주며 이것이 내 뿌리를 지켜줄 것이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그림자는 언제나 어둠을 끌고 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깜깜한 시각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집안과 원한을 품어온 적대 가문이 움직였지요. 조정에서 밀려난 그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아왔습니다. 적대 가문의 우두머리는 이 집안의 하인 하나를 은밀히 매수했습니다. 은자 선양이 그 하인의 양심을 샀지요. 아기를 빼내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매수된 하인은 한밤중 유모가 잠든 틈을 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실은 작게 칭얼댔으나 하인은 입을 막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성문 밖으로 달아나던 하인은 뒤따르는 발소리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냇가로 내려가 아기를 얼어붙은 돌 위에 내려놓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아기는 울음조차 얼어붙을 듯 떨었습니다. 옥놀이개만이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그때 지나가던 거지 부부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저 소리 들리오? 거지 어미는 냇가로 달려가 아기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 맙소사, 이 추운 밤에 누가 아기를? 거지 어미는 자신의 누더기 적삼을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의 숨결은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지요. 이건 부처님이 주신 목숨이오. 우리가 살려야 하오. 젖이 없었기에 거지 어미는 쌀가루를 물에 풀어 아기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밤새도록 품에 안아 체온을 나누며 아기를 살려냈지요. 동이 트자 거지 어미는 아기 몸에 달린 옥놀이개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팔면 우리 식구 한 해는 먹고 살 텐데. 하지만 거지 어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아이의 뿔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기 자리를 찾을 때 필요할 것이오. 옥놀이개는 깊숙이 숨겨졌습니다. 한편 한양의 그 집안은 새벽녘 아기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주인은 기절했고 대사원은 즉시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은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집안 체면이 무너진다며 내부 수습으로 사건을 덮어버렸지요. 적대 가문은 때를 놓치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집안이 하늘의 벌을 받았다더라. 청백리라 자랑하더니 결국 하늘도 외면했구나.
조정 안팎으로 수군거림이 퍼졌고 대사원의 입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아기 연실은 그렇게 거지 어미의 품에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연실은 거지 어미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글은 모르되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눈은 비상하게 길러졌지요. 거지 어미는 밤마다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가락이 이상하게도 양반가 내당에서나 들릴 법한 곡조였지요. 구성지면서도 기품이 서린 그 노래는 거지 어미가 어디서 배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연실은 목욕을 하다 왼쪽 갈비 아래 붉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미, 이건 뭐요? 거지 어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부처님이 내게 준 표시란다. 겨울이 올 때마다 굶주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지 어미는 연실을 살리려 품팔이 자리를 찾아 대감마님 댁 주변을 맴돌았지요. 어느 날 대감댁에서 종을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지 어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실과 함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감댁 안주인은 거지 출신을 몹시 싫어했으나 연실의 손놀림이 야무진 것을 보고 아이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거지 어미는 자빌로나 쓰기로 했지요. 연실은 종들의 텃세 속에서도 눈치와 손재주로 살아남았습니다. 부엌일과 바느질에서 두각을 보였지요. 거지 어미는 밤마다 연실에게 속삭였습니다. 남의 집에서 살면 혀를 접고 눈을 낮춰라. 그래야 산다. 연실은 종들 사이에서 거지 딸로 멸시받았으나 대감댁 노비 문서 담당 서리가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연실이 흘리듯 자장가를 부르자 서리가 다가왔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느냐? 연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미가 늘 불러주셨을 뿐이지요. 서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대감댁 곡식이 줄어들자 안주인은 종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천안 출신인 거지 어미를 표적으로 삼았지요. 적대 가문과 내통한 자가 대감댁에 뇌물을 먹인 뒤 곡식 횡령 장부를 거지 어미 이름으로 꾸몄습니다. 거지 어미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종의 말은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안주인은 거지 어미를 매질해 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연실이 울며 매달리자 함께 벌을 주었지요. 우리 어미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연실의 외침은 오히려 안주인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밤중 거지 어미는 연실에게 옥누리개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미가 못 지키면 이것만은 내가 품어라. 다음 날 거지 어미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거지 주제의 양반집 곡식을 탐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지요. 연실은 관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으나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서리가 몰래 연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그 놀이개를 어디서 났느냐? 연실은 겁에 질려 숨겼습니다. 관가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형벌을 과하게 몰아갔습니다. 거지 어미는 끝내 누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견디지 못하고 숨이 끊어졌지요. 연실은 시신을 거두려 했으나 대감댁이 막았습니다. 종이 주제넘다. 관가도 죄인의 시신이라며 내주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밤 연실은 혼자 삽을 들고 나가 어미를 몰래 묻었습니다. 흙을 한 삽 한 삽 퍼 올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지요. 어미 무덤 앞에서 연실은 맹세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 진실을 갚겠습니다. 그날부터 연실의 말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감댁 안주인은 연실을 내쫓으려 했으나 손재주가 필요해 종살이를 연장시켰습니다. 더 지독한 굴레였지요. 연실은 부엌에서 상처를 숨기며 일했습니다. 밤에는 어미에게서 받은 옥누리개와 자장가를 되뇌며 잠들었습니다. 안채 낡은 상자를 정리하다 연실은 우연히 문서를 보았습니다. 몇 해 전 잃어버린 아기 수색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서리는 어느 날 연실의 왼쪽 갈비 아래 붉은 점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너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강해져야 한다. 서리는 밤마다 연실에게 글자 몇 자, 숫자 셈을 몰래 가르쳤습니다. 연실은 거지 딸에서 침묵하는 종으로 변했습니다.
복수와 생존을 한 몸에 품은 채로 말이지요. 대감댁에 큰 제사가 열렸습니다. 조정의 고관이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연실은 상차림을 돕다가 그 고관이 손에 쥔 비녀 끝에 문양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미 자장가의 기억이 겹쳤지요. 연실이 무심코 자장가 한 소절을 흥얼거렸습니다. 고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린 잔이 흔들렸지요. 안주인이 연실을 트집 잡아 끌어냈습니다. 연실이 넘어지며 옷이 찢어져 왼쪽 갈비 아래 붉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고관은 그 점을 보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를 가까이 데려오라. 안주인은 당황했습니다. 천한 종년이 옵니다. 고관은 연실의 목에 걸린 매듭을 보고 옥누리개를 요구했습니다. 연실은 겁에 질려 숨기려 했으나 서리가 나섰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아이가 지녔던 물건이 옵니다. 고관은 즉석에서 말했습니다. 그 옥은 내 집안에서만 쓰는 조각이다. 고관은 연실에게 어릴 적 기억을 물었습니다. 자장가, 향냄새, 내당의 창후무늬를 말이지요. 안주인은 급히 관과 사람을 불렀습니다. 종이 주인을 속여 귀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고관은 분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부로 손대면 그 즉시 국문감이다. 연실은 그날 밤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고관은 연실을 바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조정 체면상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지요. 연실은 안채의 붙박이처럼 감시당했습니다. 안주인은 밤마다 겁을 주며 입을 막았습니다. 서리는 연실 편에 섰습니다. 내 어미가 죽은 것도 그냥 된 일이 아니다. 고관 측 하인이 몰래 대감댁을 드나들며 연실의 출생 단서를 탐문했습니다. 산파를 찾기 위해 한양과 근방을 뒤졌으나 산파는 이미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연실은 어미 무덤에 갔다가 어미가 숨겨둔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포대기 자투리였지요. 천 조각에는 희미한 문양이 있었습니다. 고관 집안의 내당 문양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적대 가문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를 빨리 없애라. 연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보다 어미의 억울함이 더 먼저라는 것을 말이지요. 고관은 연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를 데려오려면 너도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연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끝에 사는 과부 윤 씨가 대감댁에 바느질 품을 오며 연실과 마주쳤습니다. 윤 씨는 예전 눈보라 밤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연실에게 죽 한 그릇 얻어먹은 적이 있었지요. 연실은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윤 씨는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남편은 억울하게 죽으며 말을 남겼습니다. 서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윤 씨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윤 씨는 대감댁 바깥 소문을 모아 연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연실은 납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지요. 윤 씨는 서리와 접촉해 장부를 살폈습니다. 거지 어미 누명 장부의 필체가 다른 것을 눈치챘습니다. 윤 씨는 관가의 늙은 아전에게 술 한 병을 건넸습니다. 몇 해 전 아기 실종 사건 기록이 있음을 알아냈지요. 연실은 윤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은 주먹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인다는 법을 말이지요. 적대 가문은 윤 씨가 움직인다는 소문을 듣고 겁을 주었습니다. 윤 씨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이미 잃을 것을 잃었소.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연실은 윤 씨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미를 묻은 자리를 알려주었지요. 윤 씨는 연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미는 너를 잘 키웠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마. 연실은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거지 어미가 떠난 뒤 처음으로 말이지요. 고관 측은 산파의 행방을 찾기 위해 관청 인맥을 썼습니다. 하지만 적대 가문이 먼저 손을 써 길을 막았지요. 윤 씨는 산파의 옛 제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침선방에 드나들던 여인이었습니다. 실마리를 잡았지요.
연실은 대감댁 감시를 피해 밤중에 빠져나왔습니다. 윤 씨와 함께 산파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중에 대감댁 하인들이 뒤쫓았습니다. 연실은 비바람 속에서 논두렁에 숨었지요. 윤 씨가 일부러 자신이 연실인 척 미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을 돌렸습니다. 산파는 깊은 산 아래 작은 절집 근처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산파는 처음엔 입을 닫았으나 연실의 옥놀이개를 보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날 아이를 빼앗기게 한 건 내 실수였소. 산파는 울며 시인했습니다. 납치가 내부자의 짓이었음을 말이지요. 다만 산파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증언하겠소. 고관은 산파를 보호하려 했으나 적대 가문이 관가를 움직여 산파를 가짜 죄목으로 잡아가려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윤 씨와 서리는 거지 어미 사건 장부를 살폈습니다. 대감댁 곡식 출납 장부와 서로 맞지 않았지요. 거지 어미를 모함한 자가 적대 가문 하인과 접촉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주막 영수증, 품삯 기록이었습니다. 연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버려지게 만든 아이였음을 말이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관은 적대 가문과의 오래된 정쟁을 떠올렸습니다. 이 일은 가정사가 아니라 정치 싸움이 될 수 있었지요. 산파는 잡혀갈 위기에서 고관의 호의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증언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감댁 안주인은 두려웠습니다. 연실이 친딸이라는 말이 퍼질까봐 말이지요. 연실을 먼 고을로 팔아넘길 계책을 세웠습니다. 연실은 매매 문서가 작성되는 장면을 엿들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다시 갈림길에 섰음을 알았지요. 윤 씨는 연실을 붙잡았습니다. 도망만이 살 길이 아니다. 도망치면 어미의 원통함이 묻힌다. 고관은 결단했습니다. 정식 절차로도 못 지키면 내가 법을 등에 업고 지키겠다. 연실은 흔들렸습니다. 딸이 될 기회와 어미의 복수 사이에서 말이지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미의 억울함을 먼저 풀겠다고 말입니다. 윤 씨는 연실에게 내당 예법과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찾으면 약한 이도 살릴 수 있다. 연실은 윤 씨를 통해 처음으로 따뜻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거지 어미 생각에 눈물을 삼켰지요. 고관은 연실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비로서의 정을 누르며 말이지요. 하지만 한 번씩 연실에게 약재와 옷감을 보냈습니다. 대감댁 안주인은 그 물품이 올 때마다 눈을 부라렸습니다. 감히 종이 분을 사겼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실 고관 집안에서 글을 배웠소. 작은 죄로 쫓겨나 떠돌다 여기까지 왔지요. 연실은 서리에게서 관청 문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증거를 말이 아닌 글로 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이 남긴 쪽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적대 가문이 장부를 바꿔치기 했다는 단서를 찾아냈지요. 연실은 밤마다 잠 못 이루었습니다. 내가 살면 누군가가 더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려워 말 거라.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긴다. 고관 집안의 안주인 연실의 친모는 여전히 딸을 잃은 충격으로 병약했습니다. 연실의 존재를 들으면 쓰러질 상태였지요. 연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모를 살릴 것인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윤 씨는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내 어미도 살고 친모도 산다. 거짓 위에 선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가 둘이 될 수도 있겠지요.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셋이라도 되지. 연실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갔습니다. 적대 가문은 산파를 다시 노렸습니다. 산파가 숨은 곳에 불을 놓아 죽이려 했지요. 윤 씨가 산파를 업고 도망쳤습니다. 겨우 살려냈으나 산파는 크게 다쳐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대감댁 안주인은 관가와 손잡았습니다. 연실이 도망한 종이요. 포조를 풀어 윤 씨 집까지 압박했습니다.
연실은 스스로 나서려 했습니다. 포조를 끌고 가는 미끼가 되려 했지요. 하지만 윤 씨가 막았습니다. 내가 잡히면 모든 게 끝난다. 서리는 거지 어미 사건 장부 원본을 빼내려다 들킬 뻔했습니다. 대신 필사본을 만들어 숨겼지요. 고관은 정식 상소를 준비했으나 조정 내에서도 적대 가문의 세력이 방해했습니다. 연실이 가진 옥놀이개를 훔치려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연실은 칼날에 손을 베어 피를 흘렸지요. 피가 옥놀이개 매듭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혈서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윤 씨는 연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다. 팔려갈 운명이 아니다. 연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연실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한양으로 가는 길을 택했지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연실은 그 별빛 아래에서 걸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앞섰습니다. 어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어미.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산파는 고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지요. 그날 아이는 분명 그 집안 딸이옵니다. 산파는 혈점과 옥놀이개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포대기 1000조각의 문양이 고관 집안 내당의 문양과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산파는 납치에 가담한 하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하인이 현재 적대 가문 아래로 들어가 살고 있음을 말했지요. 고관은 그 하인을 잡아 국문하려 했으나 적대 가문이 먼저 하인을 입막음하려 했습니다. 연실은 한양 길목에서 하인을 마주쳤습니다. 하인이 연실의 얼굴을 보고 질겁했지요. 닮은 꼴이었습니다. 하인은 울며 불며 도망쳤습니다.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오. 연실은 그 뒷모습에 어미의 죽음이 겹쳐 보였습니다. 윤 씨는 하인이 도망친 길목의 주막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적대 가문 사람이 돈을 쥐어줬소. 주막 주인의 증언을 얻어냈습니다. 서리는 필사본 장부와 주막 증언을 함께 묶었습니다. 상소문 초안을 만들었지요. 고관은 친모에게 진실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딸을 되찾아도 딸이 견딜 수 있을까? 연실은 담담히 고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만큼 죽었습니다. 이제는 살 만큼 살겠습니다. 고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연실을 딸로 보았습니다. 연실은 친딸 여부와 별개로 어미의 누명을 벗기기로 했습니다. 상소에 필요한 문장과 증거 정리를 스스로 익혔지요. 윤 씨는 다 잡았습니다. 원하는 칼로 풀면 또 칼을 부른다. 글로 풀어야 한다. 연실은 대감댁에서 당한 모욕을 떠올렸습니다. 분노했으나 그 분노를 표정으로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관은 연실을 공식적으로 후견하려 했습니다. 연실은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딸이 아닙니다. 증거가 저를 딸로 만들 것입니다. 서리는 관청 문서 양식을 갖춰 상소문을 완성해 갔습니다. 적대 가문은 고관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조정에서 고관을 탄핵하려는 여론전을 시작했지요. 연실의 출신을 깎아내렸습니다. 거지 피가 섞였다더라. 헛소문이 퍼졌습니다. 연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굶주린 이웃에게 죽 한 그릇을 나누었습니다. 윤 씨는 연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의 어미는 너를 잘 키웠다. 연실은 어미 무덤을 찾아가 마지막으로 절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미를 품겠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앞에 풀이 흔들렸지요. 고관이 친모에게 연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모는 발작처럼 떨며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소. 내 딸은 죽었소. 그러나 연실이 내당 앞에서 자장가를 온전히 부르자 친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친모는 무너졌습니다. 그 노래는 내가 딸 재울 때만 불렀소. 연실의 목에 걸린 옥놀이개를 보고 쓰러졌습니다. 친모의 오래된 유모가 달려왔습니다. 그 옥매듭은 분명 아기 씨 것이옵니다. 유모는 또 하나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딸은 태어날 때 손가락 끝에 아주 작은 흉터가 있었지요.
연실의 손가락에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삼켰지요. 적대 가문은 조롱했습니다. 흉터는 꾸밀 수 있다. 거지 종년이 양반 행세를 한다. 고관은 감정이 아닌 절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산파, 유무, 장부, 주막 증언을 한데 모아 국문을 청했지요. 연실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를 딸이라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어미의 억울함만 풀어주십시오. 조정이 울렸습니다. 친모는 연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연실은 처음으로 집에 옮기를 느꼈습니다. 적대 가문은 국문이 열리기 전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연실을 암살하려 했지요. 대감댁 안주인은 연실을 미워한 끝에 적대 가문과 손잡았습니다. 연실이 머무는 곳에 동선을 넘겼습니다. 밤길에 연실과 윤 씨가 습격당했습니다. 윤 씨가 연실을 감싸며 칼을 맞을 뻔했지요. 연실은 도망치다 옥누리개의 매듭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관의 호위가 늦게 도착해 위기를 막았으나 윤 씨가 부상을 입어 눕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됐다. 너는 살아서 진실을 꺼내라. 연실은 윤 씨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미의 죽음이 반복되는 공포에 떨었지요. 고관은 분노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 국문을 강행했습니다. 적대 가문은 조정에서 고관을 끌어내리려 탄핵 상소를 동시에 올렸습니다. 연실은 스스로 국문장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제 몸이 증거입니다. 달빛이 연실을 비췄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국문장에서 연실은 거지 종년으로 모욕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산파는 목숨 위협 속에서도 선서했습니다. 그날 아이는 그 집 딸이옵니다. 유모는 자장가, 옥누리개, 흉터, 혈점을 조목조목 대며 증언했습니다. 서리는 장부의 필체 차이와 출납 불일치를 논리로 세웠습니다. 거지 어미에게 누명을 씌운 길을 밝혔지요. 주막 주인은 적대 가문 사람이 뇌물 준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조정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납치에 가담했던 하인이 끌려왔습니다. 처음엔 부정하다가 증거 제시로 심리적으로 무너졌지요. 하인은 자백했습니다. 적대 가문이 시켜서 버렸소. 대감댁 안주인이 장부 조작에 손댄 정황도 나왔습니다. 연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 어미는 죄가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 살리려 했을 뿐이지요. 여론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고관은 청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이 아닌 공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국문장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조선의 체면이다. 최종 결정을 앞두었습니다. 적대 가문의 우두머리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증인들이 꾸민 일이오. 국문장은 납치 하인의 자백과 뇌물 흐름, 필체 감정, 포대기 문양으로 반박했습니다. 대감댁 안주인은 살기 위해 연실을 헐뜯었습니다. 하지만 거지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말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덧치되었지요. 안주인이 종들을 때린 상처와 증언이 모였습니다. 가정 내 폭력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윤 씨는 몸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나는 과부여. 내 말은 거짓이 없소. 결정타 증언을 했습니다. 국문장은 적대 가문을 파직, 유배, 재산 몰수로 처벌했습니다. 납치 가담자들은 장형과 유배로 갈렸지요. 대감댁 안주인도 장부 조작과 모함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집안은 체면이 무너져 몰락했습니다. 거지 어미는 사후에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관가에서 명예 회복 교지가 내려왔지요. 연실은 판결문 낭독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미를 떠올렸습니다. 고관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다. 조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연실은 고관을 향해 절했습니다. 깊고 긴 절이었지요. 아버님. 한 글자 한 글자가 떨렸습니다. 고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관직 생활에서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적대 가문 사람들은 끌려갔습니다. 통곡하며 서로를 탓했지요. 내가 잘못했다. 아니, 내가 욕심을 부렸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대감댁 안주인은 곤장을 맞으며 쓰러졌습니다. 곡식 하나 아끼려다 집안 전체를 잃었습니다. 연실은 국문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어미, 보고 계시지요? 이제 어미의 이름이 깨끗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말이지요. 윤 씨가 연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서리는 멀리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모는 울며 웃었습니다. 조정 안팎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돌아와 탐관을 배웠다더라. 거지 출신이라 얕보더니 오히려 정의를 세웠구나. 고관의 입지도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지요. 연실은 그날 밤 친모를 찾아갔습니다. 친모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연실을 보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 딸. 연실은 친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애도하며 말이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연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거지 어미가 웃고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거지 어미의 누명 사건이 공식적으로 재조사되었습니다. 조작한 자들의 이름이 문서에 박혔지요. 연실은 어미의 무덤을 정비했습니다. 작은 비석이라도 세우게 해달라 청했습니다. 고관은 처음엔 체면을 걱정했으나 연실의 눈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딸을 지키는 길임을 말이지요. 친모는 연실에게 옛 옷가지를 건넸습니다. 내가 못 누린 시간이구나. 연실은 친부모의 품이 따뜻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윤 씨에게 먼저 달려가 마음을 의지했지요. 윤 씨는 말했습니다. 딸은 낳는 자만의 것이 아니다. 잘린 자도 어미다. 연실의 손을 감쌌습니다. 서리는 공으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었으나 물러섰습니다. 내가 한 건 빚 갚은 것이오. 납치 하인의 가족이 연실에게 빌려왔습니다. 연실은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일은 아닙니다. 공법에 맡기겠습니다. 적대 가문의 잔당이 남긴 마지막 모함 문서가 발견되었으나 이미 판결로 힘을 잃었습니다. 연실은 어미가 남긴 자장가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친모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두 어미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지요. 연실은 밤마다 옥누리개를 쓰다듬었습니다. 피가 묻어 붉게 물든 매듭이 이제는 증거이자 뿌리가 되었습니다. 고관은 연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것이 너의 뿌리다. 부끄러워 말거라. 연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집안이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평화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실은 호적에 정식으로 올라 아기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들의 삶을 잊지 않았지요. 친부는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것이 너의 뿌리다. 무리한 예법 강요는 하지 않겠다. 친모는 연실에게 궁중식 바느질과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연실은 이를 권세가 아니라 살림으로 배웠지요. 윤 씨는 부상에서 회복했습니다. 연실은 윤 씨의 초가를 고쳐주며 품삯을 갚았습니다. 연실은 굶주린 이들을 위해 죽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거지 어미가 했을 법한 일이었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대감댁에서 연실을 괴롭히던 여종 하나가 찾아와 울며 빌었습니다. 연실은 말했습니다. 내가 죄라면 내가 갚아라. 일자리로 갚게 했습니다. 서리는 다시 관청으로 들어가 정직하게 살 길을 얻었습니다. 적대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서로 탓하며 흩어졌지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연실은 딸로 살되 거지 어미의 딸로 산 날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안팎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돌아와 탐관을 배웠다더라. 고관의 입지도 회복되었습니다. 연실은 어느 날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미는 둘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셋이라도 되지. 마을 사람들은 연실을 아기 씨가 아니라 은혜를 갚은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연실은 밤마다 새 어미를 떠올렸습니다. 거지 어미, 친모, 윤 씨를 말이지요. 모두가 자신을 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실은 어미 무덤 앞에 봄마다 작은 쌀 한 대를 올렸습니다. 시작의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윤 씨와 연실은 함께 동네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연실은 말했습니다. 나는 높은 집 딸이어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려서 산 것입니다. 친모는 연실이 자장가를 부르면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구멍을 조금씩 메웠지요. 연실은 때때로 대감댁 부엌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붙든다고 여겼습니다. 거지 어미의 누명 벗겨진 기록은 관가에 남았습니다. 훗날 비슷한 억울함을 막는 선례가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실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쌀 한 되가 사람을 살렸다더라.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더라. 어느 날 저녁 연실은 굶주린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연실은 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드시고 힘내십시오.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법이지요. 나그네는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연실은 그 모습을 보며 거지 어미를 떠올렸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어디선가 자장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미, 보고 계시지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악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며 작은 선행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살립니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이기고 은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